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무죄다. 이거 완전히 뭐 무죄 촉구 시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럼 유죄라고 하겠어요? 아니 그건 아니죠. 그분들이 뭐 언제는 좀 반성을 했습니까? 사실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? 뭐 특기가 거짓말인데. 네. 예. 그러니까 이제 생활화되어 있잖아요, 거짓말이. 예.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봐서 무죄죠. 늘 하는 대로 했고 살아온 대로 했으니까. 그래서 뭐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죠. 근데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. 네. 내일 이 선거법 관련된 거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? 윤상현 의원은 80만 원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여기저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윤상현 의원님은 이제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프롤레타리아한테도 박수 받고 싶은 분이니까 또 민주당 출신들의 유권자들도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에게도 박수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. 아니 설마 그러려고 그랬겠어요? 그 뭐 제가 이제 그것은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하고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예. 윤상현 의원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. 전략적이다. 그래서 민주당 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좀 더 가하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을 들고 나서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봐라 윤상현도 80만 원이 하지 않냐? 우리는 이제 살았다. 뭐 이러면서 적어도 여당 소속이고 중진 의원이니까 뭔가 정보가 있을 거야. 네. 그래서 윤상현 말을 들으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. 뭐 이렇게 한 며칠 동안이라도 즐겁게 하다가 더 큰 충격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공작을 하신 것 아닌가. 근데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? 뭐 이게 예상이라는 징역 1년이죠. 징역 1년. 네. 징역 주진우 의원도 징역 1년을 예상을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네. 이게 그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그렇죠. 이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징역형을 선택했을 때 또 벌금은 뭐 500만 원 이상, 징역형은 이런 사안에 2년 이상 선고하게 돼 있어요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. 이렇게 너무 세게 선고하면 안 되니 좀 깎아주자 해서 최대한 낮춰주면 징역 1년. 구형을 2년 했으니까 반 정도 깎아주는 정도로 생각하면 징역 1년이겠죠. 제가 이제 이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네, 네, 네. 그러면 왜 민주당 의원들이 무죄 또는 80만 원 주장하냐? 무죄라고 주장하는 분은 어느 누구도 진짜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네, 네, 네. 무죄 선고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. 네. 그래 이제 그분들은 속마음은 야 80만 원이나 90만 원 선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. 네. 왜냐하면 기소된 사안이 2개잖아요. 2개죠. 그중에 하나는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 김문기 씨가 불행한 선택을 했을 때 나는 김문기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죠. 그렇죠. 이게 김문기 씨를 왜 모른다고 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. 따져봐야죠. 그 대선 국면에서 이 대장동 사건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어요. 가장 큰 이슈였죠. 이슈고 중요한 쟁점이고 그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가 득표에 제일 영향이 큰 사안이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때 검찰의 수사를 받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실무자 김문기 씨가 불행한 선택을 했어요. 그러니까 김문기 씨의 죽음과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거는 치명적인 그 대선에서의 그 어려움이 예상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김문기 씨의 죽음과는 관계없다. 김문기 씨 자체 난 모른다.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나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고인의 사망을 애도합니다.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.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. 이건 그냥 평범한 사람, 우리 그냥 정상적인 사람, 네,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그냥 보통 사람, 보통 뭐 사람. 특별히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, 심장이 털난 사람은 어떠냐? 그 사람 왜 죽었대요? 그 정도죠. 더 털난 사람은 심장이 강철로 되어 있고 털난 사람. 이 사람은 이제 나 몰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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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그냥 질문을 하니까 죄송해요, 저 몰라요. 이게 아니고
언론에 대고 막 한 거 아니에요. 나 그 그렇죠. 사람 모른다. 그렇죠. 예, 예. 모른다. 네. 하위 직원이라도 모른다. 예, 하위 직원이라서 모른다. 네. 성남시장 때 몰랐다. 네. 결제할 때가 그때고 저 뉴질랜드 갈 때가 그때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근데 뉴질랜드, 호주, 골프. 골프 치고 네. 그래서 그때 당시의 그러면 이 과거에 모든 결제를 받고 골프 치러 가고 그 사람을 존중하던 그때 당시 상황 전체를 부정하는 거냐 이 이야기겠죠. 그렇죠. 자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직 후보자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 그렇죠.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양형은 조금 약해요.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흑색선전한 것은 훨씬 크죠. 네. 그러나 어쨌든 5년 이하 징역 네.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그때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예로 학력 뭐 예를 들어 이 지역에 고등학교 안 나왔는데 여기 고등학교 나왔다고 한다든가 또 경력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고 대통령실에 청와대에서 그 청첩을 했는데 비서관이라고 주장한다든가 뭐 이런 경력 또는 교수가 아닌데 교수라고 한다든가 네. 뭐 이런 네, 거 네. 또는 미국에서 가서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는데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가 이런 경우는 이제 학력 경력이죠. 네.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출신지. 네, 출신지. 근데 이 지역 아닌데 근데 과거에 보면 뭐 또 그런 경우도 많았죠. 그리고 가족관계. 가족관계. 내가 누구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든가 네, 네.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네. 그 전부 사실관계잖아요. 네. 근데 그 중에 하나 행위. 어떤 행위를 했는데 하지 않았다. 예를 들어 형을 저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있죠. 아닙니다. 뭐 이런 경우. 왜 지난번에 있었죠? 근데 이제 그거를 권순일 전 대법관. 전 대법관께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알려져 있죠. 예. 그 사건인데 거기에 뭐 소극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저는 형수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어요. 저는요 절대로 우리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지 않았어요. 이러면 이거는 꼼짝없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저는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검사받은 적이 없어요. 저 특정 부위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받은 적이 없고요. 그러면 이거 이제 잘못된 거예요. 그렇죠. 그냥 뭐 네. 검사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사실관계가 틀린단 말이에요. 네, 네.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선 주자가 뭐뭐 이 특정 부위에 특수 부위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받고 그것을 공개해야 되는 네. 분도 참 아주 특이한 분이죠. 네, 네.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저는 검사 사칭을 해서 교도소 가지 않았어요. 이것도 거짓말이야. 그렇죠. 네. 그렇게 했다면 거의 다 행위야 이게. 예, 행위요. 예.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란 말이야.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. 깜짝 놀랐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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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건 더 네. 기상천외한 일이죠. 저는 시의회에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한 적이 없어요. 이러면 이것도 이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되는 거죠. 네.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. 행위가 아니야. 인식의 문제다. 알거나 모르거나 난 몰라요 하는 게 이건 행위가 아니지 않냐 말이야. 이 주장이에요 지금 이야기는. 네, 네, 그렇죠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맞을 수도 있어. 왜냐하면 머리 나쁜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.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는 거야. 난 이 봐도 모른다. 얼굴 봐도 모른다. 그리고 아니 당신이 그래도 사진 같이 찍은 사람이 저 김문기인지 어떻게 모르냐. 아니 사진 찍을 때 카메라만 봤지 내가 옆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. 뭐 이런 주장. 그래서 45살이 넘어가면 내 기억이 아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.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서 가서 할 정도라면 기억력이 있다니까. 예. 그래서 안면 인식 장애. 안면 인식장.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. 그럼 어떻게 정치인을 해요? 뭐 사실 저 선거판에 나오면 네. 좀 안면 인식 장애가 생겨요.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렸는데 운전기사가 문 열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도 하고 며느리가 지나가면 며느리 보고 악수도 하고 길바닥에 큰절도 하고 뭐 이러는 후보도 있어요. 며느리한테요? 며느리한테도 큰절한다니까. 후보 때 그렇지. 아마 그때 당시.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하여튼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거는 이게 행위가 아니고 네.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모른다는데 니 내 모르는 거 알아? 이 주장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검찰의 그 공소 제기는 과거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모든 교유 행위
결제도 받고 골프 치러 가고 사진 찍고 보고도 그 받고 보고도 받고 또 왜 세미나도 같이 나무에서 하고, 이렇게 나무 이렇게 손도 잡고 이렇게 이렇게. 그때는 또 얼굴 보더라고. 예. 근데 시선이 그쪽이 아니었대. 그래요? 예, 예. 어. 시선이 이쪽이었대. 그래가지고 안 보였대요. 아 그래요? 근데 하여튼 선택적이네. 이런 행위 전체를 거짓말했다. 카트도 같이 탔는데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하여튼 카트 타도 앞에만 봤지 내가 뭐 그리고 사람 뒷꼭지 보고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. 네.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식을 모르는 게 아니다. 아이 그 저 집 앞에 슈퍼마켓 아저씨 아세요? 아이 잘 모르는데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죠. 담배 가게 아저씨 기억나세요?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렇잖아. 네. 빵집 아저씨 기억나세요? 응?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그 여학생하고 빵 먹으러 가가지고 설탕 좀 먹는다고 혼낸 빵집 아저씨 기억나세요? 기억 안 나요? 안 나잖아요. 네. 그런 빵집 아저씨 모르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다. 네.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것도 유죄죠.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백현동 아파트 부지를 1종에서 4종으로 식품연구원 부죠. 예, 상향한 이 조치를 박근혜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네.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구속시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한 이 뭐 엉터리 이야기인데 국정감사에서 네,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그것도 국정감사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굳이 경기도지사 저 법카를 쓰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오랫동안 있으면서 국정감사까지 받고 거기 나가서 그것도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. 아우 세게 얘기했어요. 네. 판례까지 만들어 막. 그리고 막 또 TV 토론가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도 뭐 또 안면 인식 장애하고는 관계없죠.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여튼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혼잣말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런 변명은 안 하더라고요. 하여튼 그래서 말이 꼬였다고만 했어요. 말이 꼬였다. 제한된 시간 내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 말이 꼬였다. 근데 왜 또 TV 토론 가서 왜 또 떠들어?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그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.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앞에 이거는 무죄고 뒤에 거는 뭐 봐줄 거 아니냐. 434억 원 토해내라고 한다고 그리고 우리 100만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 시위하는 거 봤지? 그리고 탄원서 100만 장 내는 거 봤지? 겁나지? 그걸로 압박을 계속 그리고 하더라고요. 정권 바뀌면 당신 판사 재미없어. 그리고 또 판사님들 연수 비용 우리 예산 올려줄게요. 연수 가세요. 해외 연수 가세요. 막 예산만 25억인가 올리더라고요. 올려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. 80만 원만 해줘. 좀 그 이야기예요. 80만 원 하는 이야기.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은 그 정보를 듣고 그래 80만 원 맞아. 그래 좀 잠시라도 즐겁게 살아봐. 뭐 그 이야기 같아. 그분이 뭐 진짜 뭐 적을 이렇게 하려고 했겠어요. 아니 그런데 지금 근데 이제 가능성은 어떠냐? 택도 없다 이 말이죠. 가능성은 택도 없다.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. 이게 이런 거짓말이 이재명 대표님이 한 번만 했다 그러면 또 뭐 그럴 수 있죠. 인생을 살아온 것이 거짓말의 연속이잖아요. 그렇죠. 검사사칭, 응?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. 지금까지 형님 감금한 걸 정신병원에 감금한 것을 아닙니다 했다가 그 아닙니다가 거짓말은 맞는데 단지 응급결에 그 나온 말이라서 그 정도 거짓말은 된다는 것이 권순일 대법관 부류의 생각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지 그것도 유죄 판결이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 방송을 할 이유는 별로 없었겠죠. 네, 네. 뭐 그때도 또 지금 또 딴 데서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이 두 건 다 유죄야. 예를 네. 들어 그러면 자 형님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켰죠. 입원시켰죠. 하니까 아닙니다. 요걸로 200만 원 선고받았잖아요. 그렇죠. 그때 맨 당시에. 처음에 항소심에서 200만 원 예. 받았죠. 근데 이거하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. 박근혜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해줬다. 정상량을 했다. 이것과 차원이 같은가요? 다르죠. 엄청 다르죠. 달라요. 예. 달라요.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에요. 예. 거기다가 전과가 많아요, 이분. 동종전과잖아요.
네. 그렇죠. 동종정과도 전에도 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 형사처벌 받으셨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건도 거짓말이에요, 거짓말.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공직자가 되려고 한 데 대해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거거든. 그렇죠. 그러면 앞에 한 건 그것도 약한 거짓말인데 그것도 200만 원 선고. 200만 원 선고를 했었죠. 이걸 그래, 저 80만 원 되겠어요? 징역 1년. 그렇게 해서 그때는 뭐 하여튼 저 법화 없이도 나라에서 밥을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죠. 네. 아니 근데 가장 네. 그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아니 주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434억 원 대선 비용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된다는 부분. 그게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단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. 그걸 왜 부담스럽게 생각해? 나라 그게 민주당 재산이 한 800억쯤 돼요 지금. 네. 당사하고 지금 현금 보유가. 근데 그 돈 대부분이 사실 국고 보조금이에요. 나라 돈이 나가 있는 거 다시 환수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환수도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나와서 그 저 대선 자금 있잖아요. 대선 선거 비용으로 국고에서 준 거 그거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. 그 국민 뭐- 세금이죠. 사실 국민 세금 돌려받는 그러니까 거니까. 그거를 만약에 돌려받지 않으면 그게 국고 손실죄야. 그렇죠.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왜 징역 1년이냐? 네. 보통 이제 법원에서 양형을 정하기 어려우면 검찰에서 구형한 양의 반 정도 반 정도 하잖아요. 선고하는 것이 그냥 관행이에요. 그러니까 뭐 난 그냥 저 구형이 반해서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제 네. 재판 공개 불허 결정을 했잖아요. 예.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보세요. 보세요? 예. 자,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주장했잖아요. 재판을 공개하면 망신주기다. 네. 인격에 대한 뭐 인격 그거다. 살인이다. 네. 이랬잖아요. 네. 아니 무죄를 선고하거나 80만 원쯤 선고하면 이 이재명 대표님이 얼마나 억울하신 분인지 전국적으로 판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. 알려줄 수 있죠.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인격 침해라든가 그 개인의 인권 침해의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. 네? 공공복리로 따지면 이게 이재명 대표님이 이 그동안 얼마나 탄압을 받았는가를 알려줘서 다음 대선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돼요. 그럼요. 공공복리에도 기여하는 거야. 그런데 거꾸로 중형을 때려. 법화 필요 없는 국가급식, 물론 단체급식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중형이 선고된다 이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예.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이재명 대표님이 그 중형이 선고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, 그죠? 네. 또 온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게 들통나는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님 얼굴이 또 좋지 않은 얼굴이 될 거고 막 이럴 텐데 그때 이재명 대표님의 인권에 대한 좀 손상은 분명히 있어요. 예. 근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선거에서 공직자로 뽑아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의 척도가 되죠. 그래서 이제 공공복리라는 건 바로 이 부분, 개인적인 그 인권의 그 침해, 네. 이것은 반대죠. 그래서 이걸 형량을 해보고 어느 것이 더 큰가를 따져서 더 크면 예를 들어 개인이 받는 타격이 더 크고 공공복리가 적다면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야. 반면에 그래도 공공복리가 크면 공개한다. 이런 논리죠. 그래 그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그럼 생각해 보시면 자 어떠세요? 무죄 판결 또는 80만 원 선고가 되면 이거 공공복리도 크고 개인의 그 이익도 크고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맞아. 네. 근데 중형이 선고돼 이거는 막 완전히 하여튼 어디로 가셔. 그러면 이게 너무 큰 거예요. 개인의 그렇죠. 아픔이. 네. 공공복리 좀 기다리면 몇 시간 후에 그냥 다 나올 텐데. 나오니까 네.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.
그런 판단이 아닐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게 그럴 생각하면 예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판결문 다 써져 있고 다 나와 있죠. 지금 아마 그 그러니까 보도자료 쓰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중형이 선고된다는데 한 표. 한 표. 아. 그 이야기예요.